혹시 교수님만의 목표 주가는 어딘가요? 당분간은 제가 봐도 한 25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. 하이닉스는요? 하이닉스는 올라가요. 올라가는데 근데 자, 퀄컴과 미디어텍, 애플 모두 또 스마트폰의 AP 점유율 감소하는 가운데 삼성 Exynos만 성장하는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? 예, 다른 데는 다 떨어졌죠. 지금 미디어텍도 마이너스 8%, 퀄컴도 마이너스 9%, 애플도 마이너스 6%, 유니속도 마이너스 14%, 삼성만 올라갔어요. 이유가 있어요. 네. 지금 보시면 2025년하고 26년이거든요. 네. 근데 작년 말부터 엑시노스 2600이 갤럭시 S26에 탑재가 됐다는 얘기죠. 그러면서 이 물량이 엄청납니다. 물량으로 보시면은 애플보다 삼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? 예,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이제 엑시노스가 들어간다는 거죠. 물론 이제 울트라 모델에는 빠졌지만 그래도 또 다른 모델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모델에도 많이 탑재가 됐기 때문에 이 물량이 엄청납니다.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적었던 이유가 왜냐면은 스냅드래곤 이걸로 이제 대체가 됐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마켓시어가 떨어진 거거든요. 근데 이번에 탑재가 되면서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. 이런 식으로 앞으로 만약에 탑재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은 계속 올라가겠죠. 왜냐면 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성숙 시장입니다. 포화 시장입니다.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요. 서로 뺏어 먹기거든요.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.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스마트폰이지만 만약에 AP가 뭐 다른 엣지 디바이스, 온 디바이스로 간다면 더 올라갑니다. 근데 이쪽은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많은 빅테크 기업이 자사 AI 칩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자사 칩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? 예,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면은 예전에도 그 자동차 그때도 칩이 없어가지고 자동차를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? 네. 마찬가지로 지금도 엔비디아 칩이 없어가지고 빅테크 기업들이 사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.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,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보시면은 또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도 되게 커요. 제가 보기에는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면 가격은 제가 보기에 30% 이상 훨씬 더 저렴하게 네. 만들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딱 그 커스텀화된 그런 사항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더 훨씬 더 원하는 사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빼버리고 필요한 것만 딱 만들 수 있고,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범위형 GPU이기 때문에 네. 필요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. 네. 하다 보니까 전력 소모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필요한 것만 딱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최적화해가지고 성능이 더 좋은 그러한 칩을 만들 수 있다,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. 그 다음에 또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요. 훨씬 더 좋은 거죠. 이 자사 칩을 계속 만드는 게 한국의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에는 더 호재인 건가요? 삼성한테는 호재일 수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삼성 파운드리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. 삼성 파운드리에서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. 그리고 또 만약에 설계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또 삼성 SOC 사업팀 있지 않습니까? 커스텀 SOC 거기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그것도 이제 매출이 잡히겠죠.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패키징을 해야 되니까 삼성이 그것도 해줄 수 있고, 또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? 보면은 GPU나 NPU 옆에 또 메모리 HBM이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삼성 메모리 사업팀이 또 훨씬 더 이점이 있는 거죠. 자, AI 칩이 또 기존 엔비디아의 GPU에서 다른 칩으로 조금씩 전환되고 있는데 왜 그렇고 어떤 칩들이 주목받고 있을까요? 예, 지금 데이터 센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면 이제 학습과 추론이 있어요. 네. 근데 학습은 그동안 많이 했지 않습니까? 근데 네. 앞으로 이제 추론으로 많이 가거든요. 네. 더 이상 이제 학습할 게 많이 없어요. 추론이 아마 커질 겁니다. 근데 이제 GPU 보시면은 학습에는 상당히 적합합니다. GPU가. 근데 이제 추론 쪽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.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요. 그 다음에 또 전력 소모가 엄청납니다. 하다 보니까 굳이 GPU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뭐 에이직이라든지, 그래서 브로드컴 이 회사가 또 최근에 잘 나갔지 않습니까? 에이직 때문에. 이건 이제 그 커스텀 사양 칩이거든요. 딱 특화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수요가 엄청 낮죠. 그리고 또 NPU가 또 많이 필요합니다. 이게 왜냐면 또 가격이 싸고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적습니다. 하다 보니까 국내에도 뭐 피로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리벨리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하지 않습니까? 이런 기업들이 또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아마 앞으로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. 특히나 또 NPU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말고도 온디바이스 AI 그쪽에도 앞으로 많이 쓰이거든요.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엄청납니다. 앞으로. 하기 때문에 이쪽 시장을 또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,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. 지금 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세가 무서운데 앞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크게 위협하게 될 수도 있나요? 예, 제가 몇 년 전에도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도 한국 반도체 기업하고 중국 반도체 기업을 제가 비교한 게 있어요. 네. 그 당시에도 비교를 했는데 일단은 중국에서 지금 이제 따라오지 못한 게 나머지는 다 따라왔습니다. 근데 이제 따라오지 못한 게 뭐냐면은 메모리하고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입니다. 메모리는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게 창신 메모리,
거기서 D램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YMTC에서 낸드를 하고 있어요. 그 낸드는 지금 많이 쫓아왔어요. 거의 1년 차이밖에 안 나고요. 그 다음에 D램 같은 경우에는 뭐 3년, 4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. 예, HBM도 지금 중국도 만들고 있어요. HBM3까지는 만들었는데 아직 성능 검증이 안 됐고요. HBM2는 지금 양산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차이가 좀 납니다. 그래서 한 3, 4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. 그래서 아마 3, 4년 있으면은 어느 정도 쫓아오겠죠. 근데 이제 이게 중국이 최근에 뭐 이렇게 많이 쫓아온 게 아니에요. 예전 10년 됐거든요, 지금. 중국에서 메모리 투자한 게. 근데 최근에 이제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올 정도로 많이 쫓아갔죠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, 근데 이제 한국도 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더 높은 사양의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많이 쫓아왔어요.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EUV 장비 도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왜냐면 이제 지금 제재가 있기 때문에. 중국에. 예. 근데도 7나노 반도체 만들고 있어요. 왜냐면 그 이전 버전이 있는데 DUV 장비 있어요. 그 이제 EUV 장비 이전 버전인데 그걸로 지금 이제 멀티 패터닝 여러 번 이제 패터닝 해가지고 이제 만들거든요. 성능은 뭐 어느 정도 좋게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라든지 또 수율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데 팔기에는 좀 그렇습니다. 왜냐면 중국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다른 데 파는 데는 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런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거의 쫓아왔습니다. 거의 따라잡았죠. 더 낫습니다. 뭐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 있지 않습니까? 뭐 팹리스 특히나 보면 3,500개 이상 AI 반도체 기업들도 많습니다. 중국에는 이런 기업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미 다 앞섰습니다. 메모리 반도체가 또 AI 산업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격상되었다고 평가하는 근거는 뭘까요?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 전망 보시면요. 네.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성장합니다. 그래서 한 50% 정도 성장을 하죠. 그 다음에 내년도 마찬가지고요. 내년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성장합니다.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시스템 반도체보다도 메모리가 훨씬 더 수요가 더 많습니다. 예. 지금 성장률이 엄청나죠. 올해 보시면은 지금 파운드리보다도 메모리 성장이 한 2.5배 됩니다. 엄청나죠. 예, 이런 식으로 엄청나기 때문에 메모리 기업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. 이런 게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. 여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몇 년간은 갈 것 같아요, 지금. 왜냐면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계속 투자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 엄청나게 투자하지 않습니까? 앞으로도. 하기 때문에 투자하게 되면 분명히 삼성이라든지 SK가 수혜를 보거든요. 몇 년간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뭐 엣지 AI라든지 피지컬 AI. 기본적으로 그 폰노이만 방식은 프로세서랑 메모리가 같이 쓰입니다. AI 반도체가 쓰이면 그 옆에 반드시 메모리가 들어갑니다. HBM이 들어갑니다.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. 자동차에도 앞으로 HBM이 들어갑니다. 그런 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수요는 엄청납니다. 자,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아무래도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도 특히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 보유자분들 그 다음에 안 갖고 있는 분들 지금 삼성전자 18만 원, SK하이닉스 88만 원 이 가격대에 사도 되는지 저도 그 질문을 최근에 엄청나게 받습니다. 예, 엄청 받고요. 그리고 또 제가 한 2달 전에도 제가 계속 갖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 다 드렸거든요. 네. 그 기간에 벌써 한 4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. 근데 아직도 갖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계속 올라갑니다. 예, 올라가고. 왜냐면 이제 파운드리 수혜를 못 받고 있기 혹시 때문에. 교수님만의 목표 주가는 어딘가요? 제가 당분간은 제가 봐도 한 25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. 삼성전자 25만 원. 예, 한 1년? 네. 네. 예, 예. 하이닉스는요? 하이닉스는 올라가요. 올라가는데 근데 시간이 갈수록 떨어집니다. 제가 보기에는. 아, 예. 그 이유가 삼성이 HBM에서 아마 역전할 것 같아요. 예, 예. 삼성이 아까 전에 보여주신 HBM에서 역전하는 그런 지금 징조가 보이긴 하는 상황인가요? 예, 보이고 있죠.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? 삼성은. 근데 SK 하이닉스는 떨어지죠. 그리고 또 지금 뭐 SK 하이닉스는 지금 엔비디아 위주지 않습니까? 삼성은 엔비디아 위주가 아닌 다른 기업들을 다 잡고 있어요. 거의 많이. 하기 때문에 고객 다양성 면에서도 훨씬 더 삼성전자가 유리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그러면 투자자들 위해서 좋은 한마디 해주시고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 올랐다 책도 신간도 출간하셨는데 책에 대한 소개도 가볍게 한번 해주신다면요. 예, 저는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셔라. 절대 떨어졌다고 파시지 마시고 한 3년 정도는 투자하시고 올해 투자할수록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3년 내에는 안 팝니다. 그래서 오래 가져갈수록 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왜냐하면 AI가 최소한 5년을 갈 것 같고요. 길면 한 10년 이상 갈 것 같습니다.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앞으로 반도체가 좋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수혜를 큰 기업들이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특히나 삼성전자 아직 AI 수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받기 시작하면 올라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닐 겁니다. 예. 근데 삼성 말고 이제 하이닉스나 아니면 뭐 TSMC나 이런 기업들, 엔비디아나 이런 데는 이미 다 받았어요. AI 수혜를. 물론 앞으로도 받을 거지만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. 삼성전자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. 예, 그렇죠. PBR 이것도 낮아요, 아직까지도. 그러니까 지금 불과 뭐 5%밖에 안 받았거든요. 10%? 근데 앞으로 뭐 90% 이상 받아야죠. 나머지 기업들은 이미 60%, 70% 받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죠. 그리고 또 최근 제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라라는 책을 썼는데요. 이 책은 초보
초보 투자자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제가 쓴 거예요. 예전에 이미 제가 3권의 책을 썼는데 그건 이제 주로 이제 투자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. 반도체에 대한 내용만 많이 썼는데요. 이 책은 한 40% 이상은 반도체 투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. 특히나 처음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이런 안내서거든요. 그래서 책 한번 보시고 장기적으로 아마 투자를 하시면 네. 충분히 원하는 수익률 이룰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보유자분들이나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이 좀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만난 손님은 권영하 교수님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